네, 이번 시간은 취업 준비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취업문을 여는 경제 상식입니다. 네, 경제 상식뿐만 아니라 이 경제 관련된 국가공인 자격증이죠. 테스트 시험까지 대비해보는 시험인데요. 네. 한국경제신문의 신동열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경제를 알면은 정말 세상 보는 눈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행 갈 때 이제 주유소에서 이제 기름 넣을 때 보면은 네. 여기가 얼마고 저기가 좀 더 싼데 한 몇 그렇죠. 킬로만 더 가면은 저기서 넣으면 또 셀프는 더 싸더라고 뭐 이렇게 보게 되고 또 국가 간의 관계까지 알고 보면 이제 경제랑 이렇게 또 이슈와 연관이 서로 고리가 없는 게 없더라고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 시간 통해서 기초 개념부터 해서 이 장기적인 경제 전망까지 하나하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 오늘은 어떤 경제 상식 알아볼까요? 오늘은 그동안 진행위원님께서 이 프로를 진행하시면서 경제 상식이 하나 두 개 늘어난다. 가끔 그렇게 멘트를 날려주셨는데 그랬나 제가 오늘 모르겠습니다. 진행해서 정말로 좀 알고 있는지 네. 이거 확인을 해볼 겸 그동안에 배웠던 몇 가지 환율과 금리, 이 채권의 삼각관계가 어떤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뭐 예. 복습이네요. 그렇군요. 예. 자, 그동안 했던 건 이제 총 복습 시간인데 먼저 이제 환율 기준금리 채권에 대한 어떤 개념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 한번 짚어볼까요? 네. 환율은 이 주식시장과 더불어서 한 나라 경제를 비치는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환율은 다른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인데 이 교환 비율은 통화의 가치, 즉 구매력이 결정을 한다. 네.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 1,200원으로 상승하면 우리나라 돈, 원화의 가치는 그만큼 낮아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즉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낮아지면 수출의 채산성은 좋아지지만 수입 물가가 높아져서 전반적으로 물가에 부담을 준다. 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 즉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는 여행 경비라든지 또 해외에 유학생을 둔 자녀를 둔 부모님의 부담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채권도 한번 짚어볼까요? 채권은 이제 네. 정부나 공공기관, 어떤 기업이 어떤 자금을 조달하는 하나의 금융 상품입니다. 네. 채권은 말 그대로 빚 증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표면에는 얼마짜리 액면 금액 그리고 언제까지 이 갚겠다는 만기 그리고 이자를 얼마나 주겠다는 이자가 명시돼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채권의 금리가 높다고 하는 것은 이자를 많이 준다는 거기 때문에 네. 채권 금리가 높을수록 채권 시장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채권은 표면에 있는 금리대로 또 표면에 있는 X대로 발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할인해서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100억짜리 발행을 하면서 실제로는 1년간에 예를 들어 이자 10%를 미리 할인해줘서 90억 원에 발행을 하는 경우. 이 경우에 이제 10%가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할인율과 수익률이 이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그 수익률이 이자고 이자율은 바로 금리와 이렇게 같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또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릴 때마다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기준금리 네. 요즘도 더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 설명 좀 그렇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기준금리는 한 나라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정책금리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금리의 좀 오르고 내림을 역할을 하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간에 사고 파는 7일물 환매 조건부 채권, 그러니까 7일 내에 내가 다시 사주거나 팔겠다는 조건으로 사고 파는 그 7일물 환매 조건부 채권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기준금리가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기준금리가 연 1.75%입니다. 우리나라 네. 기준금리가 1%로 내려온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환율, 기준금리, 채권 이렇게 차례로 배워봤는데 금리에 대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 네.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 캐리 트레이드라는 말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좀 캐리 흔하게 트레이드. 나오는데 이 개념도 꼭 짚어봐야 될 개념이 아닌가 싶거든요. 뜻이 그렇습니다. 뭔가요? 저희 방송 프로그램 소개를 하는 자막에도 이 캐리 트레이드 와타나베 부인이 나와 있는데 네. 이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기본 요지는요. 통화 금리가 낮은 통화로 자금을 조달해서 금리가 높은 날에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그런 오.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차이 또는 환 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얘기합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좀 가정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금리가 연 2%고 미국의 금리가 연 5%다 이렇게 치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돈을 이왕이면 금리가 높은 달러로 바꿔서 그렇죠? 달러 상품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좀 올렸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네. 이런 경우가 바로 캐리 트레이드를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달러로 바꾸는 경우는 바로 원 트레이드. 이게 엔화를 달러로 바꾸면 이제 엔 트레이드. 네. 유로화를 다른 돈으로 바꾸면 유로 트레이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트레이드 경기는 채권이라든지 외환 거래가 많았지만 현재는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원자재까지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와타나베 부인 제가 그걸 한번 그래요? 드릴까요? 궁금해요. 와타나베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 와타나베 부인은 사실은 이제 2000년대 초중반, 그러니까 일본이 그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잃어버린 10년 네. 이 중심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말 그대로 주가와 금리 물가가 전부 하락하던 시기였는데 이때 이제 엔화 가치가 낮으니까 이 낮은 엔화로 조달을 해서 다른 뉴질랜드, 호주 같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수익성이 높은 나라에 투자했던 주로 외환 투자를 했던 그 일본의 부인들, 돈 많은 부인들을 네. 통칭했는데요. 요 근래는 이제 이 와타나베 부인이 일반 명사가 되면서 꼭 부인이 아니라도 일반 일본인들의 외환 투자가 개인 외환 투자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스미스 부인, 유럽 같은 경우는 소피아 부인. 만약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으면 뭐 김씨 부인, 박씨 부인, 또 이씨 부인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리가 싼 데서 이제 돈을 끌어와서 비싼 데다 투자해서 그 차익을 얻는다. 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캐리 트레이드가 말 그대로 이제 뭐 이동해서 거래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보면 예.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예. 역시 좀 습득력이 빠르십니다. 예, 저 영어과 출신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금리와 환율은 이제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정리해 볼까요? 금리와 환율 말씀드릴까요? 아까 금리가 높다 그러면 그 상품의 인기는 높아지겠죠? 높아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환율은 반대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나라 금리가 높아지면 우리나라 원화의 인기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금리와 환율은 반대로 간다. 네. 반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가 97년 네. 그 말쯤에 외환위기가 닥쳤습니다.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한 1,100, 1,200원에서 수개월 만에 불과 몇 개월 만에 한 2,000원 안팎으로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네. 그때 금리도 같이 치솟았지 않습니까? 금리가 치솟음으로써 지나치게 원달러 환율을 좀 낮춰버리라는 그런 정책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때 97년도였죠. 예, 그렇습니다. 금리와 환율은 반대로 네. 움직인다. 이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금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시중금리가 있고 채권금리가 또 있는데 이 그렇습니다. 상관관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중금리와 채권금리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네.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우리가 흔히 대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대체제는 소비자나 투자자 입장에서 A나 B, C 중에서 내가 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선택을 달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와 소고기는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내가 돼지고기값이 지나치게 비싸면 소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성격입니다. 그렇죠. 자, 일반의 시중금리와 채권도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대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예금을 할까? 아니면 채권 투자를 할까? 고민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채권과 지금 시중의 예금 금리가 연 5%를 똑같다고 가정을 하는 경우에요. 이때는 뭐 어느 것을 하든지 마찬가지겠죠. 하는데 시중 금리가 10%로 급등을 했다고 치면은 자,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시중금리를 예금으로 따라가야 가겠죠.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채권의 인기가 떨어지겠죠. 떨어집니다. 인기가 네.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죠. 인기가 떨어지면 금리가 높아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겠죠. 시중금리와 채권금리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시중금리 올라가고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채권금리도 하락한다.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중금리와 채권금리는 대체제이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좀 오. 정확하게 짚고 있어야겠네요. 네. 자, 환율, 금리, 채권이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저희들이 이제 알았는데 예. 환율과 금리, 채권이 삼각관계예요. 예. 연인도 아니고 이게 무슨. 예. 자, 이 셋을 묶어서 봐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삼각관계 하니까 집중력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가 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은요. 네. 우리가 이 생각, 즉 사고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과학적 사고입니다. 과학적 사고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을 좁혀서 그걸 움직이는 한두 가지의 공통된 원리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고요. 네. 반면에 철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주제나 공통된 현상을 놓고 다양한 시각으로 이걸 나눠서 분해해서 보는 방법입니다. 네. 근데 경제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철학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를 다 접목시키는 사고죠. 그러니까 그만큼 철학적 사고가 경제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생활을 하는데 큰 지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어떠한 지식을 단편적으로만 알면은 네. 사실은 응용력이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지식을 편집해서 내 걸로 갖고 있어야 네. 응용력이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 지식도 단편적인 하나의 지식보다는 여러 개를 서로가 융합해 볼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금리가 지금 상승한다.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이 있다고 보면은요. 자, 내가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 채권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좀 빨리 팔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외국에서 여행을 해서 지금 달러가 내가 환전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지갑에 두둑이 가지고 있어서 언제 이제 환전을 할 이 시기만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환율은 떨어진다. 네. 환율이 떨어지면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빨리 환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그렇군요. 의미에서 환율과 채권, 금리 이 연관관계를 아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니까요. 그래요. 이렇게 큰 넓은 그림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환율, 금리, 채권의 관계를 테센 문제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통해서 풀어내고 있는지 한국경제신문 테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1번, 재정거래, 아비트리지와 관련이 깊다. 2번, 토빈세는 캐리 트레이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금이다. 3번, 금리 차이와 환율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좌우된다. 4번, 최근 금리가 낮은 대표적 국가로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을 꼽을 수 있다. 5번,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자금을 조달해 금리가 높은 나라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옳지 네. 않은 거네요. 네, 옳지 않은 건데 이제 저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뭐 비교적 쉬운 배웠어요. 것 같은데. 배운 네. 건데 모르는 용어가 그래요. 좀 있습니다. 요거 용어 좀- 설명 좀. 그렇습니다. 네. 예. 문제는 쉬운데 모르는 용어가 많다는 얘기는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요? 설명 좀 해주실까요? 1번부터. 네,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재정거래와 관련이 깊다 그랬습니다. 재정거래는 같은 상품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낮은 가격에서 물건을 사서 높은 쪽에 파는 것, 이걸 이제 재정거래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는 거죠. 어. 두 번째는 토빈세는 캐리 트레이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금이다 그랬습니다. 자, 토빈세는 네.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토빈이라고 하는 예일대 교수가 제안을 한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환차익 거래, 단기 환차익을 하는 그런 거래에 세금을 부과해서 좀 환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자 하는 건데요. 단일 세율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이제 전국 세계적으로 합의를 해야 이 토빈세 효과가 있는데 아직 네.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토빈세가 그렇게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자, 금리 차이와 환율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좌우되는 것은 너무나 네.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죠. 자, 최근 금리가 낮은 국가는 뭐 미국, 일본, 유럽, 뭐 전 세계적으로 전부 금리가 낮은 상태입니다. 자,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자금을 조달해 금리가 높은 나라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예. 캐리 트레이드 정의라고 볼 수 트레이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정답은 2번. 2번입니다. 그렇죠. 활성화가 아니라 활성화가 아니라 안정화. 억제하고 일시적으로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글로벌 사회라는 말이 좀 있는데 재테크든 뭐 아니면 기업이든 우리나라에서 이 금리만 좀 신경 써서는 안 되겠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통하면서 저도 이제 몰랐던 부분들을 좀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취업문을 여는 경제상식 함께했고요. 한국경제신문의 신동열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